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실물 경제가 이제까지 발표되는 수치를 놓고 보면 턱없이 탄탄하다. 작은 파동, 범피한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결국은 라이즈 할 거다. 결국은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나라 올해 주식시장 우상향 믿고 있습니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뵀는데 네. 첫 번째로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요? 네. 그럼 올해 내내 좋다는 거네요?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릴 지난 1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 한두 달 동안 한 100개 이상의 보고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 전공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외국 보고서를 많이 읽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1월 2일 날 그 리서치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연간 전망이라고 해서 자체 유튜브를 하나 올렸거든요. 네네.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 제목을 범피 라이스라고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덜컹덜컹 하긴 하지만 네. 결국은 올라갈 거다. 늘 시장은 변동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피 라이즈라는 제목에 저희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았던 것은 우상향을 하는데 계속 가지는 않을 거고 물가 이슈가 한번 터졌다가 파동을 겪고 또 올라가든지 기업 실적의 이슈가 좀 흔들리면서 그래도 결국 그걸 치고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범피 라이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크게 지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은 지난 1년 반, 작년 2023년부터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초 중반이었죠. FMC 끝나고 나서 파월께서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다비시한 시그널을 주셨던 것 같고 그런 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따가도 질문을 해주시겠지만 분명히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시그널들은 있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월 달에 CPI, PPI가 좀 떴지 않습니까? 먼스로. 근데 지난번에 제가 찾아뵀을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물가라는 게 월별로 들쑥날쑥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추세적인 걸 봐야 되고 그래서 YOY를 본다.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아직까지 PPI든 CPI든 PCE든 YOY 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CPI 같으면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9% 이상 상승했다가 그게 지금 3%대로 떨어져 있고 PCE도 2%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그게 월별로 조금 뜨고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 앞으로 시장이 완전히 바뀔 거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와 이게 바탕이 되고요. 제가 자꾸 펀더멘털 하는 거는 이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펀더멘털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금융 경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금융 경제의 수많은 지표 중에 주식 시장은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걸 가지고 실물 경기가 같이 빠지고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실물 경제가 이제까지 발표되는 수치를 놓고 보면 턱없이 탄탄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다소 작은 파동, 범피한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결국은 라이즈 할 거다. 결국은 올라갈 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죠. 결국에는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트렌드가 중요하죠. 결국 흔들림은 있긴 하겠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 물가라는 것 자체도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미국의 경기는 또 탄탄한 상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라는 자산 역시도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구조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미증시인 거잖아요. 네, 미국 시장 기준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데 저희 포트폴리오의 한 60-70%가 미국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또는 미국 시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증시 날아가고 심지어 일본 증시도 날아가고 심지어 코인도 날아가는데 한국 증시만 안 날아간다. 왜 그럴까? 그럼 얘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S&P 500하고 코스피하고 연계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연간 성장률하고 한국의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공교롭게 2010년 초반부터 딱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연간 GDP 성장률은
과거 한 20년, 15년 전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GDP 성장률은 거의 어라운드 2%에서 2.2%, 2.5% 좀 크게 보면 그 구간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뭐 7, 8%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추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영하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하고 한국, 코스피 지난 약 30년 동안에 코스피가 한 200% 떴고요. S&P 500이 1000% 떴습니다. 그런데 그 S&P 500과 코스피가 딱 결정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시점이 2010년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보다가 한국 시장은 죄송하지만 자주 안 보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연초에 이제 그 외부 강의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자료를 쭉 찾았죠. 이거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별화됐을까? 헤이버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관련 전략을 짜는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글로벌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라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의 양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아, 네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1950년대부터 쭉 전후에 급상승을 했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가트 체제, 관세 낮추고 전 세계 자유무역 하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굉장히 급진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초반부터 이 글로벌화 지수가 확 꺾입니다. 꺾이다가 올라가더니 전고점이 계속 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관적으로. 글로벌화 시대가 이제 종말까지는 너무 급한 표현인 것 같고 탈글로벌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부터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의 증시 성장률이 꺾이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보진 않으니까 제가 전망하는 국내 주식을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진 마시기 바라는데 올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경기는 작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또 방산 시장 나쁘지 않고 최근 2년 동안 방산 시장 총 규모가 거의 5배인가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리더십을 형성해가는 뭐 분야일 것 같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성장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저는 사실 경제학도였고 대학원에서 이제 정치, 경제, 국제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좀 경제 원론에 나온 것들에 충실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표들도 아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다루진 않지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인구 성장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인구 성장 2100년도가 되면 어떤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이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인구 통계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출생률, 사망률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이 미국이고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 젊은 층의 인구가 유일하게 또 성장하는 선진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펀더멘탈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봐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수년 전부터 탈글로벌화, 이런 탈글로벌화는 자주 언급 안 됐지만 우리가 흔히들 언급했던 표현 단어가 경제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네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5년, 6년 전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말을 좀 되게 이렇게 막 세게 하죠. 급작스럽게 세게 해서 그렇지 그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국제 정치나 국제 정치 전략가들이 책에서 20, 30년 전부터 써놓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겉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충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5년, 6년 전부터 떠들었다는 얘기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이미 전 세계 정치, 경제, 패권의 흐름, 패러다임 자체가 탈글로벌화, 경제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10몇 년 전부터 FTA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화의 좋은 얘기일까요? 반대되는 얘기일까요? 지역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하나로 싹 모아서 서로 자유무역했던 시장이 이제는 두세 개 너하고 나하고만 잘하자. 이걸 좀 확대해서 지역경제, IPEF 이런 환태평양 경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형 국가들한테는 결코 좋은 이슈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나라 올해 주식시장 우상향 믿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세라든가 그걸 또 반영하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 롱텀리하게 보면 조금 걱정은 되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큰 흐름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우리나라가 좀 체질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될 만한 상황인 거고. 근데 그래도 올해만큼은 나쁘진 나쁘지 않을 않을 것 것 같다. 같아요. 네, 네. 저도 그거는 좀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첨언을 하나 좀 드리면 생각난 김에 꼭 우리나라만 이런 털굴벌의 피해가 될 거냐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 수출 주도형 국가 3개만 한번 뽑아보세요.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 바로 옆 나라 중국, 그렇죠. 유럽의 독일. 독일 경제 요새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물론 최근에 주식시장 뜨는 거는 뭐 중국 얘기를 하러 온 자리는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뜨는 거 제가 모 채널 한두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중국은 정부, 공산당 정부에서 어떤 업종 또는 경제 주식시장 하나 띄울게. 그렇게 해서 한 200조 또는 국부펀드 조성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때 바짝 떴다가 또 한참 쉬다가 떴다가 이런 패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수출 주도형 국가 중국, 한국, 독일이 최근에 경제가 자꾸 그 네거티브한 그렇죠. 표현들이 많은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자산을 좀 불리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미국 주식 쪽으로 조금 더 해외 집중해- 투자. 네. 큰 방향에서는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해외 투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해외 투자 비중을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손꼽는 시장, 저희가 이제 전체 투자를 미국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 시장 지표 굉장히 투명하게 그때그때 발표를 다 해주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거시 지표보다 미국 거시 지표가 훨씬 더 접근성이 쉽습니다. 뭐 이를테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든가 프레드라든가 아틀란타 연방운용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공개된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적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리서치를 깊게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리워드가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시장은 우리가 정말 한국 시장에 깊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또 어떤 분야에 대한 이게 꼭 이게 시장 논리가 지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좀 있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뭐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 시장을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예측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면에서 단연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좀 어드밴스드 했다. 이래서 저희가 미국 시장을 투자를 여러분께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죠. 그러면 또 이게 미증시를 바라볼 때 있어서 또 안 볼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또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번에 또 3월 FOMC가 진행이 됐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셨던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 근저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한 횟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FOMC가. 그래서 제가 3페이지의 자료를 아마 갖고 온 걸 가지고 조금 길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FOMC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시장의 정책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기구체 회의체 아니겠습니까? FOMC를 항상 하게 되면 그 끝난 이후에 페드가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합니다. 성명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자료 좌측 상단의 스테이트먼트의 상단 부분만 제가 캡션을 떠갖고 왔는데 스테이트먼트는 좀 담담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이 연방준비제도를 대표하는 파월의 실제 속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측 하단에 써드린 대로 파월이 항상 이 스테이트먼트 발표하고 하면서 미디어 인터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걸쳐서 한단 말이죠. 그때 실제 그 부분의 어떤 뉘앙스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갖고 왔는데 참고로 페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3월달 성명서는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닌데 스테이트먼트만 보면 왜 그런가 하니 파란색 줄 그려진 곳이 기존 2월달 이전 달의 성명서와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빨간색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참고로 빨간색 표현이 바뀐 게 지난달에는 moderated since early last year but remains strong. 노동시장이 조금 추세적으로 괜찮아졌는데 여전히 강하게 뭐 이렇게 잡다한 표현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중간 잡다한 표현 싹 빼버리고 그냥 job gains have remained strong이라고 확실히 박아줬습니다. 노동시장도 확실히 좋다는 얘기.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잘라서 그런데 제일 밑에 부분에 economic activity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at a solid pace라고 확실히 지난달부터 그 표현을 넣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견고한 속도로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탈이 확실히 좋고 펀더멘탈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의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동시장 확실히 좋다는 걸 이제 확실히 박아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에 신경 쓰는 매파적일 거냐 금융정책이 뭐 비둘기파지 이걸 논하기 이전에 네네. 미국 경기 펀더멘탈을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밑에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매주 FOMC 성명서 발표하면서 계속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좌측 하단 그 테이블인데요. 일단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12월 달에 예측했던 2024년도 한 해 실질 GDP 성장률이 1.4%였다가 요번에 2.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세요, 대표님. 명목 성장이 아니고 실질 성장입니다, 이게. 네. 1.4라는 게 이게 평균이거든요. 미국이 보통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 올해 2.1%로 상향 조정, 굉장히 큰 폭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트먼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인라인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코어 PCE 인플레이션, 우리가 신경 써서 보는 코어 PCE 물가가 작년 12월 달에 예측한 2024년도 한 해 성장 상승률이 2.4%였다가 예. 요번 달 3월 달에 2.6%로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분명히 3월 달에 파월이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좀 매파적으로 인터뷰를 하리라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우측 하단에 파월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분이 쓰셨던 표현을 제가 좀 기울임체로 써갖고 왔습니다. 현장감을 듣기 위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down 2% over tim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로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할 거야, 여전히. 네네. 그런데 2%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거야. 다소 좀 뉴트럴한 스탠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부터 이제 다비시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Feb prices not that bad. 그러니까 February price,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CPI, PPI가 좀 떴잖아요. 네네. 그때 떴던 2월 달의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분명히 매파적인 표현이 나오긴 할 텐데 저는 결론적으로 2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이죠. 발표되기 그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자체 유튜브를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예상을 뭐라고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약간의 다비시한 스탠스로 멘트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잘 맞았죠, 다행히. 하여튼 그래서 놀란 게 2월달 물가 상승한 거 이거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라는 표현을 쓰시더니 그러면서 또 연격부 bumpy road to 2% 타겟이라고 그랬습니다. 2% 물가 상승률까지 가는데 좀 덜컹덜컹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은 항상 해석의 이 스탠스가 또 다르니까 저는 이 bumpy road to 2% 타겟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2% 타겟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뭐 이제 신문 그 다른 기자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해석을 하시기는 이 범피 로드라는 표현 한 5번을 썼다 인터뷰 때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올라가고 막 이런 가능성을 내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는 2% 타겟이라는 게 계속 가고 있긴 하지만 들쑥날쑥 할 수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제가 방금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we are on good progress on bringing inflation dow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속 그 낮추는 데 있어서 good progress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과정이 괜찮은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story has not changed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는. 인플레이션 다운시키는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가 바꾼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범피하긴 하겠지만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스토리가 바뀌진 않았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다비시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건데 이제까지 최근 한 1년 반여 동안 이 스테이트먼트나 인터뷰를 할 때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멘트를 한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It is too late, late cut.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하느라고 좀 써놨는데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면 완화를 너무 늦게 하면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해악이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분명히 써줬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게 차라리 친시장적인 스탠스였다고 봐요. 그 다음 not exclude may cut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좀 다비시한 것 같은데 그럼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할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답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메이 또는 준,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배제하지 않고 있어. 다시 말하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없이 기다리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스탠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난달만 해도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 질문 나왔을 때 예. 당분간 유지할 거야 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QT 테이퍼링. QT를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적 기축하는 거를 점점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화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fairly soon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조만간 곧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표현을 보면 굉장히 다비시했다는 거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다비시한 스탠스로 시그널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한 달마다 그거에 목매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 흐름에 있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왜 이분들이 이런 멘트를 했는지 이분들이 이런 멘트를 했을 때는 그냥 예측 갖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저 같은 사람도 뭐 트레이닝 여러 소스 정부에서 공개한 오픈 소스를 데이터를 갖고 추측을 해내고 해서 그 행간을 읽고 추측을 해내는데 제롬 파월 같으신 분은 미국 전역에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데이터를 긁어 모을 거고 그것도 실시간 데이터를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긁어서 그 정수를 보고해서 결국은 가는 게 파월한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앙은행의 의장이라는 분이 미디어 인터뷰할 때 그냥 아무 그 바탕 없이 아무 데이터의 어떤 이 지식적인 이런 게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인터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 2월 달에 조금 더비시했다가 이번 달에 지난 2월 달 물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비시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온갖 집중을 했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죠. 파월이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 그렇죠.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다비시한 거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가 아직은 못 보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가 분명히 완화되는 추세가 나왔겠구나. 저는 거의 확률 90% 이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다비시하게 멘트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